워렌 버핏은 스스로 집중 투자자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일반인에게는 S&P 500 ETF 분산 투자를 권합니다. 이 역설 속에 진짜 투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분산 투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왜 분산 투자가 필요한가?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잘 아는 종목 몇 개만 잡아서 크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든 종목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역량, 산업 사이클,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모두 꿰뚫어야 제대로 된 집중 투자가 가능한데, 이걸 혼자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루 종일 기업을 들여다보고 경영진을 만나고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통찰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버핏이니까 가능한 거죠. 반대로 일반인 투자자에게 버핏이 권한 건 단순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냥 S&P 500 ETF를 사서 묻어둬라. 이것이야말로 버핏이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단 20에서 30개의 종목만 보유해도 개별 종목 리스크의 90% 이상이 사라집니다. 즉, 완벽하게 100개 종목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적절한 분산만으로도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단 3-4개 종목에만 집중한다면 기업 하나의 실적 쇼크나 규제, 리스크만으로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특정 업종이 한번 흔들리면 관련 종목들은 줄줄이 폭락하는 걸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무조건 분산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이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시장의 파도에 덜 흔들립니다.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어야 장기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이 분산 투자의 진짜 가치입니다. 물론 분산 투자를 비효율적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오고 다음 기회를 잡아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박보다 장기적인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바로 그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평생 투자만 하며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분산 투자가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 채권, ETF, 리츠 등 다양한 자산을 섞고 최소한 20개 이상의 종목을 나눠 가져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버핏이 굳이 일반인에게 ETF를 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산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3. 분산 투자의 3가지 기본축. 투자를 잘한다는 건 사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한 가지에만 집착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다른 질문부터 던집니다. 내 자산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야 할까? 여기서 분산 투자의 3가지 축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산, 종목, 그리고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주식만 사는 건 위험합니다. 주식이란 게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이죠. 주식 외에도 채권, 리츠, 금, 심지어 현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안정성을 주고,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막이 됩니다. 리츠는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가져다주고, 현금은 폭락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4가지 자산이 균형을 이루면 포트폴리오는 한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탁자가 4다리로 버티듯 말이죠. 두 번째는 종목 분산입니다. 이건 투자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 특정 업종, 특정 테마에만 몰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열풍이 불면 모두가 2차전지로 달려가고, 반도체 호황이면 삼성전자와 관련 주로만 몰립니다. 그런데 산업 사이클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규제 한 방에 판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종, 국가, 기업 단위로 넓게 분산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도 투자하고 한국 외의 다른 시장도 살펴야 진짜 분산 효과가 나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는 한 나라, 한 업종에 목숨을 걸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점 분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판다. 이건 말 그대로 신화에 가깝습니다. 워렌 버핏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시점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투자입니다. 큰 돈이 있더라도 한 번에 넣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투자하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덜 휘둘리고 평균 단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종목을 분산하고 시점까지 분산하면 포트폴리오가 단단해집니다.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축이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는 채권이 힘을 잃지만 현금 보유자는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과 리츠가 빛을 발하죠. 이렇게 각각의 자산과 종목 그리고 매수 시점이 서로 보완해주는 구조가 바로 살아남는 투자법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투자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초보자는 단순히 ETF를 통해 자동으로 이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좀 더 경험이 쌓인 투자자는 직접 종목과 시점을 나누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위험 감내 수준, 자금 규모에 따라 조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방향은 늘 같습니다. 분산 없이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4.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보조지표 활용한 타이밍 분산. 분산 투자가 안전벨트라면 타이밍 분산은 에어백과 같습니다. 안전벨트만 해도 기본은 되지만 충격이 클 때는 에어백까지 터져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아무 때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그냥 사고 뉴스 보다가 끌리면 사고. 하지만 조금만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같은 분할 매수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봉 RSI와 MACD를 보겠습니다. RSI가 30 이하라면 과매도 구간,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월봉 기준 RSI와 MACD가 동시에 상승 추세라면 그 종목은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후보군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물줄기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물줄기를 확인하고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주봉 차트를 더해보면 재미있어집니다. 주봉 RSI나 MACD의 미분각, 즉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단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적으로는 위쪽인데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분할 매수를 걸어두면 싸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아무 때나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한 번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이밍 분산은 본질적으로 여러 구간에 걸쳐 조금씩 나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주봉 단기 반전 신호가 보일 때 1차, 추가 하락에서 2차, 추세가 명확해질 때 3차. 이렇게 쪼개서 매수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되고 실패 확률이 낮아집니다. 단기 예측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지만 분할 매수는 빗나가더라도 결국 평균이 살려줍니다.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모멘텀을 가진 종목은 3개월 뒤 상승 확률이 그렇지 않은 종목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고 단기 반전 신호까지 겹칠 때 들어가면 확률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확률 싸움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여러 번 나누어 들어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심리적 안정에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몰빵하면 매수 직후 주가가 빠질 때 공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는 다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추가 매수 기회다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니 투자 지속력이 올라가고 결국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보조지표를 활용한 타이밍 분산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 분산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버핏이 강조한 장기적 추세와 현대투자 이론에서 말하는 확률적 우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인 셈이죠. 안전벨트를 메고 에어백까지 장착한다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생존율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조단장의 철학 넌 버핏이 아니잖아. 워렌 버핏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이런 환상을 가집니다. 그처럼 집중 투자해서 대박 나야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버핏이 아닙니다. 버핏은 평생을 투자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기업 보고서를 읽고 경영진을 만나고 수십 년간 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심지어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코카콜라조차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건 브랜드의 지속성, 재무 구조, 글로벌 시장 확장성 같은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집중력과 안목은 오랜 훈련 끝에 얻어진 것이지 누구나 흉내 낸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버핏이 아니잖아. 이 말은 단순히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버핏은 버핏이니까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맞는 분산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종목 몰빵에서 수익률 100%를 달성했다. 물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30개 종목을 나눠 투자했는데 동시에 여러 종목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진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투자자가 2차전지, AI 리츠, 배당주 등 서로 다른 성격의 30개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합시다. 이 중 몇 개는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개는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남은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지탱해 줍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대단한 투자자는 한 방을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시장이 주는 불확실성을 개인의 지혜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더 대단한 걸 찾아가는 게 진리다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더 대단한 건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는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지만 여러 능력을 키우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걸면 상처받지만 다양한 관계망이 있으면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분산은 결국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퍼핏이 집중으로 성공했다면 우리는 분산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퍼핏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퍼핏을 따라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나만의 철학을 가진 투자자가 됩니다. 6. 결론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정답을 찾고 싶어집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언제 사야 할지, 어디까지 버텨야 할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살아남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코카콜라, 애플 같은 소수 종목에 큰 비중을 두고 장기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S&P 500 ETF를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버핏은 스스로의 능력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전문가라면 집중 투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장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시간도, 수십 년의 경험도, 경영진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ETF를 통해 시장 전체에 투자하거나 종목과 자산을 다양하게 나누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겁쟁이들의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는 자들의 전략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기술주가 잘 나가던 시기가 있으면 곧이어 원자재가 반짝이고 그 다음엔 배당주가 빛을 발합니다. 어떤 투자자도 이 모든 흐름을 완벽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산은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꿔줍니다.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받쳐주고 결국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버핏의 비밀은 초인적인 통찰력에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의 진짜 비법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전략을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집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산을 권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긴 여정을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버핏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버핏의 말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지식, 나의 작은 규모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분산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 버핏이 보여준 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철학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되어 더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